아버지, 이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하시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오빠도 나도 학교 생활이 바빠서 아버지를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난 너희들과 조금만 더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아버지,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데 조금 일찍 가서 생활비만 보내주면 되지. 굳이 왜 여기에 계시면서 모두를 힘들게 하세요? 이 말이 20년간 가족을 위해 인생을 바친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경험을 통해 노후를 책임질 3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을 떠나 20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의 힘겨운 삶과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한 제 상황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노후라는 단어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생활과 자녀 교육에 급급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준비하자라는 생각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을 위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언어도 서툴렀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노후는 불안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노후를 책임질 3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30대였을 때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면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노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노후는 자녀에게도 본인에게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의 99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며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후를 책임질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책임질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외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체계적인 자산 관리와 연금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그때는 당장 벌어서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비를 보내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다음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의 개념이지만 노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개인연금으로 이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해외 생활 중 현지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민연금을 받으려 했지만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개인 저축과 투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렵습니다. 본인만의 저축과 투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후회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일부라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했더라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투자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원칙입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거 안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가능하다면 노후에 살 집은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되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귀국 후 주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고 전세금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자녀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큰 부담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이 진정한 노후의 자유입니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자유롭게 누릴 수 없습니다. 25년 해외 생활 끝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나이에 따라 노후 준비 금액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대라면 월 30만 원, 30대라면 월 50만 원, 40대 이상이라면 월 100만 원 이상을 노후를 위해 꼭 따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후를 책임질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건강 자본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해외에서 25년간 고된 노동을 하며 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은 뒷전이었죠. 과로와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는 결국 제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건강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큽니다. 건강 자본을 쌓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뼈는 약해집니다. 이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이라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65세가 된 지금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의사가 운동을 권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지금의 건강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둘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건강한 노후의 80%는 식탁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도한 당분, 소금,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생활 중 저는 빠르고 간편한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 지금 저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매일의 식사 선택이 수십 년 후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 예방입니다. 많은 중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생활하며 의료보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기검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건강 문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기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끼려던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이죠. 건강 자본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고,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건강관리를 미루다 보면 저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걷기, 간식으로 과일 선택하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젊을 때의 작은 투자로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 자원도 함께 소진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이 조언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책임질 3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관계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립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 풍요로움이 없다면 노후의 삶은 외롭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살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 관계도 깊이 있게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매우 처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계 자산을 쌓기 위한 3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의 회복과 강화입니다. 가족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지지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99세 되신 어머니를 뵈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연락을 하지 못했고 방문도 몇 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했지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주말 식사 한 끼, 짧은 전화통화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친구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옛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창시절 친구, 취미 모임 등 다양한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지금 제 삶이 훨씬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 모임이나 사회적 활동을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시간을 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등 작은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노후의 정서적 안정망이 됩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 기여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큰 행복감을 줍니다. 봉사활동, 멘토링, 지역사회 참여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귀국 후 제가 가장 공허함을 느꼈던 것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업적 정체성을 잃고 난 후 존재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지역센터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 자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쌓아야 하는 자산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처럼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계에 투자하고 은퇴 전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해둔다면 노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무형의 자산이 노후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겪은 현실적 어려움들,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실제로 겪은 어려움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생생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경험한 충격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모은 돈이 한국에서는 집 한 채를 마련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결국 작은 월세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긴 했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문제 등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의 벽이었습니다. 65세인 저에게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과 언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격차였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은 IT 강국으로 발전해 있었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뱅킹, 전자정부, 서비스 등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는데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적 단절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는
제가 떠난 시절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행어, 문화 트렌드, 사회적 규범까지 많은 것이 변해 있었고 저는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망 구축,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원칙 3가지. 지금까지 경제적 자립, 건강 자본, 관계 자산이라는 노후를 책임질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준비를 넘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삶의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25년을 깊이 돌아보며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비록 제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젊은 시절 저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증거이자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현재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두 번째 원칙,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함께 배움을 멈춥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노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 역시 근육처럼 계속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세 번째 원칙, 베푸는 삶을 실천하라. 우리는 흔히 행복이 무언가를 얻을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종종 베풀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시간, 지식, 경험,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그 어떤 물질적 만족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여러분, 노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마세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등 베푸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베푸는 삶 실천하기는 제가 인생의 후반부에 발견한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함께 균형을 이루면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관계 형성과 함께 이 3가지 삶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제가 겪은 실제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연령별 실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30대를 위한 노후 준비 가이드. 30대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경력도 쌓이고 결혼과 자녀 출산 등 인생의 큰 변화가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노후 준비의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채 관리와 긴급 자금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빚이나 고금리 대출부터 갚아나가세요. 그리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긴급 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 초기에 비상금 없이 시작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 시작입니다. 매월 소득의 최소 10%는 노후를 위해 따로 투자하세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분산 투자 방식을 통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대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입니다. 30대는 아직 건강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지만
이때 형성된 생활 습관이 405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습관화하세요. 40대를 위한 노후 준비 가이드. 4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 교육비 등 지출도 많아지는 때이므로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은퇴자금 구체화하기입니다. 은퇴 후 원하는 생활 수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세요. 현재 저축 속도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저축률을 높이세요. 제가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히 저축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 주택계획 점검입니다. 노후에 살 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주택 관련 대출은 가능한 은퇴 전에 모두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주거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건강검진 정례화입니다. 40대부터는 기본 건강검진에 더해 성별, 가족력에 따른 특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50대를 위한 노후 준비 가이드. 50대는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직장 생활이 10년 내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시점과 방식 결정입니다. 완전 은퇴할지, 단계적 은퇴를 할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명확한 계획 없이 귀국했다가 취업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자산 배분 재조정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성장 자산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 활동 계획하기입니다. 취미,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 은퇴 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실험해보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은퇴 후 무료함과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이너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책임질 3가지 핵심 요소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진심 어린 당부를 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65세의 나이에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 드는 것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흘러갑니다. 저도 40대에 해외로 나갈 때만 해도 노후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9세입니다. 25년 만에 뵙게 된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간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흘러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복리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30대에 시작한 노후 준비와 50대에 시작한 노후 준비는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들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 해외에서 한 한국인 선배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금 노후 준비를 시작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저는 그 조언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조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저의 실패와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는 궁극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책임이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세요.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건강한 생활을 격려해주세요. 부모님께서 독립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저는 65세인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번역 일을 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상적인 노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노후를 준비하기에 너무 이르다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더 구체적인 금융 전략과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이 채널 행복한 노후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 아버지의 뼈저린 조언, 노후를 책임질 3가지는 이것입니다였습니다. 여러분이 노후가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